어머니 모시고 가면 우리가 불편해요. 짐이에요, 짐. 며느리가 내뱉은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 참았던 입이 열렸습니다. 다음 날 공항.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말했죠. 며느리야, 넌 내가 30년 전에 버린 딸이야. 공항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을 이야기, 은빛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마음에 오래 남을 한 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텅 빈 거실이에요.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소파를 비추고 있었죠. 먼지가 햇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어요. 나는 그 소파에 앉아 커피잔을 들고 있었어요. 이미 식은 커피였죠. 마시지도 않고 그냥 들고만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알림. 화면을 봤죠. 어머니, 저 아직 정리가 안 돼요. 지연이었어요. 한 달 만에 온 연락이었죠. 답장을 하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죠.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한 달이 지났네요. 그날 이후로 공항에서 모든 걸 말했던 그날.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던 그 순간 지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던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해요.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리더군요. 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죠. 일어나서 창가로 갔어요. 유리창에 내 얼굴이 비쳤어요. 72살 노인의 얼굴. 주름투성이. 눈가에 검버섯. 처진 입꼬리.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아니, 알고 있었죠. 30년 전부터, 딸을 버린 그날부터 매일 밤 울면서 늙어갔어요. 죄책감이 주름을 만들었고, 거짓말이 눈가를 처지게 했죠. 소파로 돌아왔어요. 앉아서 눈을 감았어요. 그 애를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어요. 3년 전, 민우가 전화했었죠.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일요일 오후였어요. 민우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던 게 기억나요. 며느리를 본다는 게 설레면서도 떨렸거든요. 문이 열렸죠.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예쁜 얼굴. 그때는 몰랐어요. 그 애가 누군지.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죠. 이야기를 나눴고 웃음도 나왔어요. 착한 애라고 생각했었어요. 식사를 같이 했죠. 설거지를 하러 싱크대 앞에 섰을 때 지연이가 슬리퍼를 벗었어요. 맨발로 섰죠. 그때 봤어요. 왼쪽 발목에 있는 작은 점, 까만 점, 심장이 멎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떨렸죠. 물이 튀었어요. 30년 전 병원 침대에서 봤던 그 점, 갓난아기의 왼쪽 발목, 마지막으로 본 내 딸의 흔적. 눈을 떴어요. 거실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죠. 핸드폰을 다시 들었어요. 지연이가 보낸 문자를 봤어요. 어머니, 저 아직 정리가 안 돼요. 정리.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요? 30년 숨긴 비밀을, 며느리가 친딸이라는 사실을, 아니면 나를 짐이라 부른 그 말을.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답장을 쳤죠. 천천히 생각해. 엄마는 여기 있어. 엄마. 그 단어를 쓰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죠.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니까. 30년 전이에요. 나는 42살이었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얀 천장만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옆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방금 낳은 아기.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아기를 안고 어머님, 보실래요? 고개를 돌렸어요. 작고 빨간 얼굴,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아기. 주먹을 꽉 쥐고 울고 있었죠. 안아봐도 될까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내 품에 안겨줬어요. 따뜻했어요. 이렇게 작은 생명이. 아기가 울음을 멈췄어요. 내 체온을 느꼈나 봐요.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눈물 때문에 잘 안 보였어요. 손으로 닦았죠. 아기 손을 만졌어요. 작은 손가락들. 내 새끼손가락을 꽉 쥐더군요. 미안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기 발을 봤어요. 작은 발. 왼쪽 발목에 까만 점이 하나 있었죠. 파탈만한 크기. 이게 네 흔적이구나. 손가락으로 살짝 만졌어요. 간호사가 다시 아기를 안아갔어요. 시간이 됐다는 거였죠. 좋은 집으로 간대요. 잘 키워주신대요. 위로의 말이었지만 위로가 안 됐어요. 아기가 멀어졌어요. 문이 닫혔죠. 혼자 남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내서 울었죠.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죠?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손을 잡아줬죠. 입양 서류에 사인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름란에 펜을 댔을 때 잉크가 번졌어요. 눈물이 떨어졌거든요. 서류를 다시 받아야 했죠. 두 번째 서류. 이번엔 눈물을 참았어요. 재빨리 이름을 썼어요. 끝났어요. 병원을 나왔어요. 택시를 탔죠.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주소를 말했어요. 우리 집, 남편이 있는 집, 아들 민우가 있는 집.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웃으며 이야기하고 나만 울고 있었죠.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TV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고개도 돌리지 않더군요. 어디 갔다 와? 병원, 감기 때문에. 약 먹어. 그게 전부였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매일 밤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죠. 없는데도 들렸어요. 새벽에 깨어나곤 했어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남편은 몰랐어요. 옆에서 자고 있었죠. 코까지 골면서.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뺨이 쪼그라들어 있었고, 이게 나야?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어요. 민우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자고 있는 아들을 봤죠. 15살. 어린데도 의젓하게 자고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민우한테. 아니면 방금 버린 딸한테.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안 왔어요. 왼쪽 발목에 작은 점이 계속 보였거든요. 까만 점. 파탈만한 크기. 그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15년이 흘렀어요. 남편이 죽었죠. 심장마비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남편 때문은 아니었어요. 딸 생각이 났거든요. 지금쯤 몇 살이 됐을까? 15살. 민우가 여자친구를 처음 데려왔을 때랑 같은 나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그렇게 위로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울었죠. 죄책감은 세월이 지나도 안 사라졌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죠.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일하는 게 나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떠올랐죠. 왼쪽 발목의 그 점. 언젠가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죠.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30년 전에는 남편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쯤 됐을 때예요. 민우가 찾아왔어요. 30살이 된 아들. 정장을 입고 있었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이었죠.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뒤돌아봤어요. 왔니? 밥 먹었어? 응, 회사에서. 민우가 테이블에 앉았어요. 나도 앞치마를 벗고 마주 앉았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뭘? 식당 계속 할 거야? 주방을 둘러봤어요. 낡은 냉장고, 기름때 낀 가스레인지, 달아빠진 바닥. 그래야지. 안 그럼 뭐 먹고 살아? 나랑 같이 살면 되잖아.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네 인생 살아야지. 엄마도 내 인생이야. 착한 아들이었어요. 항상 그랬죠. 괜찮아. 엄마는 이게 좋아.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안 좋았죠. 하지만 민우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민우가 갔어요. 혼자 남았죠.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물이 차가웠어요. 손이 빨개졌죠. 저녁 시간이 됐어요. 손님이 몇 명 왔어요. 김밥을 말았어요. 라면을 끓였죠. 돈가스를 튀겼고요. 발이 아팠어요. 허리도 아팠죠. 하지만 참았어요. 밤 9시 문을 닫았어요. 매출을 세어봤죠. 8만 원. 재료비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전세로 얻은 작은 원룸. 불을 켰어요. 텅 빈 방이 보였죠. 냉장고를 열었어요. 우유 한 팩, 김치 반찬통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죠.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는 장면. 웃고 떠들고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 예능, 광고. 다시 껐어요. 침묵. 귀가 먹먹했어요. 그때 딸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20살이 넘었겠네. 대학생일까? 아니면 취직했을까? 어떤 애가 됐을까? 상상해 봤어요. 예쁘게 웃는 딸. 누군가와 행복하게 걷는 모습. 상상하면서 울었어요. 미안해. 그 말만 반복했죠.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식당에 갔죠. 재료를 준비했어요. 김밥 속, 라면 육수, 돈가스 준비. 손이 빨랐어요. 오래 해서 익숙했거든요.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이 왔죠. 김밥 하나요. 네. 말았어요. 썰었고, 포장했죠.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갔어요. 또 왔어요. 또 갔어요.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죠. 일주일, 한 달, 1년. 매일 똑같았어요. 민우는 가끔 찾아왔어요. 바쁘다고 했죠. 괜찮았어요. 그 애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어느 날, 민우가 전화했어요. 엄마, 나 승진했어. 그래, 잘 됐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좋은 일인 거죠.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 괜찮아. 그래도 너나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 제일 좋은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주방에 서서 또 울었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더군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10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민우는 45. 나는 70을 바라보고 있었죠. 식당은 여전했어요. 손님은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힘들었죠. 발은 더 아팠어요.
허리는 펴지지 않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어요. 이게 나야? 주름이 깊어졌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노인이 됐더군요.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전화했어요. 엄마, 나 여자 사귀고 있어. 심장이 쿵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니? 응, 나중에 소개시켜줄게. 그래, 잘해라. 전화를 끊었어요. 혼자 앉아 있었죠. 민우도 이제 가정을 꾸리겠구나. 기쁘면서도 외로웠어요. 그날 밤, 딸 생각이 또 났어요. 너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까? 30이 넘었을 나이. 어떤 사람이 됐을까? 행복할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바랐죠. 행복하기를. 내가 못해준 만큼 누군가 사랑해주기를. 3개월이 지났어요. 민우가 또 전화했죠.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와. 지연이 소개시켜줄게. 지연,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 갈게. 주말까지 사흘이 남았어요. 옷장을 열어봤죠. 입을 만한 옷이 없었어요. 시장에 갔어요. 새 옷을 샀죠. 처음 보는 며느리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봤어요. 새 옷을 입고 그래도 노인은 노인이었어요. 주름은 가려지지 않았죠. 한숨이 나왔어요. 주말이 왔어요. 민우 집 앞에 섰어요. 아파트 복도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했죠. 손을 펴봤어요. 땀이 나 있었어요.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민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엄마, 왔어?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죠. 잠깐만 기다려, 지연이 부를게. 민우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소파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떨리고 있었어요. 안방 문이 열렸어요. 목소리가 들렸죠. 밝고 경쾌한 목소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고개를 들었어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단정한 블라우스, 깔끔한 바지, 묶은 머리. 예뻤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이라고 해요. 일어섰어요. 손을 내밀었죠. 악수를 했어요. 지연이 손이 따뜻했어요. 반갑습니다. 민우 어머니예요. 저야말로 뵙고 싶었어요. 지연이가 웃었어요. 진심으로 보였죠. 함께 앉았어요. 민우가 차를 가져왔어요. 마주 앉아 마셨죠. 지연아, 어머니 편하게 대. 네, 오빠. 오빠라는 말이 귀여웠어요. 지연 씨는 뭐 하세요? 지금은 집에 있어요. 회사 다니다가 그만뒀거든요. 그랬구나. 다시 취업 준비 중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야기를 나눴죠. 지연이는 말을 잘했어요. 웃음도 많았고 민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착한 애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제가 준비했어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지연이가 음식을 내왔어요. 김치찌개, 제육볶음, 나물 반찬들. 정갈했어요. 맛있겠다. 숟가락을 들었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요리 잘하시네요. 감사해요, 어머니. 지연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또 이야기했죠.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세요? 지연이가 잠깐 멈칫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더군요. 저 입양아예요, 어머니. 손이 멈췄어요. 그랬구나.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양부모님이 숨기지 않으셨거든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시니? 네, 정말 잘해주셨어요. 다행이다. 다시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맛이 안 느껴졌죠. 입양아,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주방으로 갔죠. 지연이가 먼저 싱크대 앞에 섰어요. 슬리퍼를 벗더군요. 맨발로 섰죠. 나는 그 옆에 섰어요. 접시를 받아서 닦으려고. 그때 봤어요. 지연이 왼쪽 발목. 작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까만 점. 숨이 멎었어요. 접시를 쥔 손이 떨렸죠. 물이 튀었어요. 30년 전 병원에서 봤던 그 점. 파탈만한 크기. 왼쪽 발목. 똑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봤어요. 응, 괜찮아. 겨우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은 계속 그 점을 보고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접시가 부딪혔어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 쉬세요. 그래. 주방을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죠. 민우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응. 좀 어지러워서 쉬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갈게. 가게 일도 있고. 택시를 탔어요. 차창 밖을 봤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왼쪽 발목의 점만 보였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설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알았어요. 그 점, 입양아, 나이, 모두 맞아떨어졌어요. 하느님, 바닥에 앉아서 울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밤마다 천장만 봤어요. 눈을 감으면 그 점이 보였거든요. 왼쪽 발목에 까만 점. 새벽 4시.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죠. 30년 동안 간직한 것. 꺼냈어요. 입양 서류. 손이 떨렸어요. 펼쳤죠. 생년월일 19XX 년 X월 X1. 출생 병원 은빛병원. 특이사항 왼쪽 발목에 점. 글씨가 흐려져 있었어요. 세월이 흐른 흔적이었죠. 하지만 읽을 수는 있었어요. 확인해야 해. 지연이 나이를 계산했어요. 42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딸을 낳은 해. 정확히 일치했어요. 생년월일을 알아야 했어요. 다음 날 민우한테 전화했죠. 민우야, 응, 엄마. 지연 씨, 참 좋더라. 그치. 엄마도 마음에 들어? 응. 근데 숨을 들이쉬었어요. 생일이 언제니? 선물 하나 사주고 싶어서. 잠깐만. 민우가 지연이한테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지연이 목소리. X월 X1이요. 심장이 멎었어요. 민우야, 응, X월 X1이래. 그날 병원 침대에서 아기를 낳은 날, 간호사가 데려간 날, 입양 서류에 적힌 바로 그날. 엄마, 알았어. 고마워. 엄마 목소리 왜 그래? 괜찮아? 응, 괜찮아. 끊을게.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생년월일까지 일치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더 확실한 게 필요했죠. 병원,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일주일 후, 민우와 지연이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내가 식사를 대접한다고 했죠. 식당에서 만났어요. 지연이가 웃으며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니?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물었죠. 지연아, 양부모님이 혹시 어느 병원에서 너를 데려오셨는지 아니? 지연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병원이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은빛병원이라고 들었어요.
숟가락을 놓칠 뻔했어요. 은빛병원. 내가 딸을 낳은 바로 그 병원. 그렇구나. 왜 궁금하세요? 아니야, 그냥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죠. 생년월일, 병원, 발목의 점, 모두 일치했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거울 앞에 섰죠. 72살 노인, 주름투성이 얼굴. 내 딸이야. 정말 내 딸이야.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울었어요. 소리내서 30년 만에 내 딸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며느리로.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100% 확신하려면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DNA 검사.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어요. 일주일 후 민우 집에 전화했어요. 지연아, 나야.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근처 지나가는데 잠깐 들러도 될까? 네, 오세요. 아파트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지연이가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죠. 민우는 회사에 있니? 네, 오늘 야근이래요. 그렇구나. 지연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 화장실 쓰실래요? 그래야겠다.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갔죠. 문을 닫았어요. 세면대를 봤어요. 칫솔이 꽂혀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지연이 칫솔, 분홍색이었어요.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 온 거였죠. 칫솔을 집었어요. 미안해. 속삭였어요.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주머니에 다시 넣었죠. 물을 내렸어요. 손을 씻었고요. 거울을 봤죠.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거실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응? 아니야, 괜찮아. 차 더 드실래요? 아니야, 이만 갈게. 벌써요? 응. 일이 좀 있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지연이 칫솔, 내 머리카락도 뽑았어요. 몇 가닥 비닐봉지에 넣었죠. 검사 기간 주소를 찾았어요. 포장했어요. 우체국에 갔죠. 등기로 보냈어요. 2주 후에 결과 나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네. 집에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죠. 2주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날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죠. 밥맛이 없었어요. 입에 넣어도 모래 같았어요. 잠도 안 왔어요. 누워도 천장만 봤죠. 가게 일도 손에 안 잡혔어요. 김밥을 말다가 멍하니 있었고 손님이 불러야 정신을 차렸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5kg이 빠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어요. 뺨이 쪼그라들어 있었거든요. 민우가 전화했어요. 엄마 요즘 안 좋아 보이던데. 괜찮아? 응, 괜찮아. 병원 가봐.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2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메일 알림.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가게 문을 닫았어요. 급하게 집으로 뛰어갔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신발도 제대로 안 벗었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쥐었죠. 손이 땀으로 젖었어요. 열어야 해. 하지만 무서웠어요. 만약 맞다면, 지연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하느님, 눈을 감았어요. 심호흡을 했죠. 눈을 떴어요. 이메일을 열었어요.
첨부 파일을 눌렀죠. PDF가 열렸어요. 쭉 내려갔어요. 숫자들, 표들, 설명들, 마지막 페이지, 글씨가 보였어요. 친자 확률 99.9%.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며 소리를 냈죠. 나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99.9%.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울었어요. 소리내서 이웃집에서 들렸을 만큼 내 딸이야. 정말 내 딸이야. 30년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요. 매일 밤 울면서 그 딸이 돌아왔어요. 며느리로, 아들의 여자친구로. 이게 무슨 일이야? 바닥에 엎드렸어요. 팔로 얼굴을 가렸죠. 밤이 됐어요.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일어날 힘이 없었죠. 핸드폰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 했어요. 민우한테 전화가 왔었나 봐요. 부재중 전화 5통.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 있었죠. 새벽이 밝아왔어요. 일어났어요. 겨우 화장실에 갔죠.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어떻게 해? 거울 속 나한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죠.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했죠. 가게 문도 안 열었어요. 밥도 안 먹었고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우한테 전화가 계속 왔어요. 받지 않았죠. 문자도 왔어요.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걱정돼 연락해. 읽기만 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죠. 셋째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밖에서 민우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집에 있어? 문 좀 열어.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면서 문을 열었죠. 민우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어요. 엄마 왜 이래?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괜찮아. 괜찮긴 들어가자. 민우가 나를 부축했어요. 소파에 앉혔죠. 밥은 먹었어? 고개를 저었어요. 가게는? 못 열었어. 엄마 무슨 일 있어? 민우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내 아들 손.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이었죠. 엄마, 나한테 말해. 어디 아파?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병원 가자. 아니야. 엄마, 괜찮다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민우가 놀라서 멈칫했죠. 미안해. 목소리를 낮췄어요. 엄마가 좀 예민해서 미안하다. 민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근데 밥은 먹어야지. 내가 뭐 사올게. 아니야, 됐어. 엄마, 제발. 민우가 나갔어요. 혼자 남았죠.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죠. 민우가 돌아왔어요. 죽을 사왔더군요. 먹어, 엄마. 숟가락을 들었어요. 떠서 입에 넣었죠.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삼켰어요. 민우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 다음 달에 지연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손이 멈췄어요. 뭐? 결혼 예식장 계약했어.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결혼. 내 아들과 내 딸이 결혼을 해요. 엄마 축하 안 해줘. 억지로 웃었어요. 축하해. 고마워, 엄마. 민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칼처럼 찔렀죠. 말해야 하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민우야, 사실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사실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끝이에요. 민우야, 지연이는 네 친동생이야.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민우는 충격받을 거예요. 지연이도 사랑하는 사람이 싫은 남매라니.
가족이 무너질 거예요. 모두 안 돼. 속으로 되뇌었어요. 말하면 안 돼. 민우가 갔어요. 혼자 남았죠.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며칠 밤낮을 결론을 내렸어요. 숨기자. 평생. 이게 내 벌이에요. 30년 전 딸을 버린 죄. 그 값을 치르는 거죠.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평생 그 비밀을 안고 사는 것. 이게 내가 받을 벌이야. 서랍을 열었어요.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죠. 출력했어요. 종이를 만졌어요. 99.9%. 그 숫자가 선명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죠. 입양 서류와 함께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거울 앞에 섰어요. 앞으로 잘해줘야 해. 나한테 말했어요. 지연이한테 정말 잘해줘야 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엄마로서 해주지 못한 것들 이제라도 해주는 거예요. 한 달 후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장이었어요. 하객들이 자리를 채웠죠. 웅성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나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신랑 어머니 자리. 음악이 흘렀어요. 지연이가 입장했죠. 하얀 드레스, 긴 베일, 꽃다발. 예뻤어요. 정말 민우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턱시도를 입고 지연이가 다가갔죠.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나도 박수를 쳤죠.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내 딸이 결혼하는구나. 속으로 울었어요. 사회자가 말했어요. 서약, 반지 교환, 키스. 하객들이 환호했어요. 나는 그냥 앉아 있었죠.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지연이가 나한테 왔어요. 민우와 함께. 어머니, 감사해요. 응, 잘 살게요. 그래, 잘 살아라. 지연이가 웃었어요. 나도 웃었죠. 억지로. 식이 끝났어요.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하와이로. 나는 혼자 집에 돌아왔죠. 택시 안에서 울었어요. 이게 시작이구나. 며느리이자 딸. 그 이중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주일 후 민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돌아왔어. 그래, 잘 다녀왔니? 응. 다음 주에 신혼집 집들이 할 거야. 집으로 와. 알겠어. 다음 주 신혼집에 갔죠. 깨끗한 아파트였어요. 지연이가 반겼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예전처럼 밝았어요. 함께 밥을 먹었죠. 어머니, 입에 맞으세요? 응, 맛있어. 자주 오세요. 그래. 처음 6개월은 괜찮았어요. 지연이는 예의 바르고 착했죠. 전화도 자주 했고,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났어요. 나는 지연이한테 잘해줬어요. 생일마다 선물을 보냈고, 반찬을 만들어 갖다 줬죠. 아플 때는 달려갔고요. 이제라도 엄마 역할 해주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죠. 전화 목소리. 예전엔 밝았는데 이제는 시큰둥했어요. 어머니, 응, 지연아. 잘 지내니? 네, 요즘 어때? 그냥요. 민우는? 회사 갔어요. 그렇구나. 끊을게요. 바빠서. 그래. 통화가 짧아졌어요. 만날 때도 달랐어요. 예전엔 이것저것 챙겨줬는데 이제는 핸드폰만 봤죠. 지연아, 이거 먹어봐. 네, 대답만 하고 안 먹었어요. 요즘 무슨 일 있니? 없어요. 그래. 힘든 거 있으면 말해. 네, 말이 없었어요. 결혼 1년 반.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민우 집에 갔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지연이가 문을 열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응. 근처 지나가다가 들어오세요. 마지못해 비키더군요. 거실에 들어갔어요. 지연이는 주방으로 갔죠. 혼자 앉아 있었어요. 30분이 지났어요. 지연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연아, 네, 차라도 한잔 할까? 저 지금 바빠서요. 그래. 일어났어요. 그럼 나갈게. 네, 배웅도 하지 않더군요. 문을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뒤돌아봤죠. 문이 닫혀 있었어요. 왜 저러는 걸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죠. 며칠 후, 민우한테 물었어요. 민우야, 지연이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 그래? 나한테 좀 차가워진 것 같아서, 에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정말 응,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쓸 수가 없었어요. 내 딸인데, 결혼 2년째, 지연이는 더 차가워졌어요. 명절 때, 오빠, 올해는 우리 친정 가요. 어? 우리 엄마는? 어머니 혼자 계셔도 되잖아요. 그 말을 들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민우가 난처한 얼굴로 나를 봤죠. 엄마, 괜찮아. 너희끼리 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무너졌죠. 명절 아침, 혼자 차례를 지냈어요. 남편 사진 앞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제사상 위로, 이게 내 자리인가 봐. 더 심해졌어요. 지연이 말투가 달라졌죠. 어느 날 민우 집에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지연이가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어머니가 왜 오셨어요? 전화도 안 하고 왔거든요. 미안해. 근처라서. 다음부턴 연락하고 오세요. 알았어.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았죠. 지연이는 주방에 있었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혼자 앉아서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연이가 나왔어요. 어머니, 저 나가봐야 해서요. 벌써? 약속 있어요.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일어났어요. 그래, 나갈게. 네, 배웅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자 눈물이 났죠. 손자 서준이를 보러 어린이집에 갔어요. 하원 시간. 서준이가 보였어요. 서준아. 할머니, 서준이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왜 여기 와? 보고 싶어서. 놀이터 갈래? 좋아요. 어린이집 재밌어? 네, 오늘 친구랑 서준이가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웃음이 났어요. 오랜만에 서준이 집 앞까지 바래다 줬어요. 지연이가 문을 열었죠.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왜 서준이를? 아, 어린이집 앞 지나가다가. 다음부터는 연락 좀 해주세요. 미안해. 서준아, 들어와. 네, 서준이가 아쉬운 표정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손자 하나 만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나. 며칠 후, 지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짧은 전화였어요. 어머니, 서준이 좀 내버려 두세요. 뭐, 자꾸 만나시면 애가 버릇 없어져요. 나는 그냥 말을 끊더군요. 그리고 음식도 그만 갖다 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해요. 알았어. 전화가 끊겼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죠. 반찬을 만들지 말라고, 손자를 만나지 말라고. 나는 뭘 하란 거야.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민우한테 전화했어요. 민우야, 지연이가.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끊겼어요. 혼자 남았죠. 텅 빈 집. 아무 소리도 없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만 봤죠. 내 딸인데, 내가 낳은 딸인데, 왜 이렇게 날 미워하는 걸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지연이는 몰라요. 내가 친엄마라는 걸. 그냥 시어머니로만 알고 있죠. 그런데 왜? 혹시 본능적으로 아는 걸까? 내가 자기를 버린 엄마라는 걸.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3년째. 지연이는 더 차가워졌어요. 전화하면 잘 안 받았어요. 문자 답장도 느렸고, 바빠서요. 그게 늘 핑계였죠. 만나자고 하면. 다음에요.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친구를 만났어요. 순자야, 요즘 안 좋아 보여. 그래, 무슨 일 있어? 며느리는 잘해? 말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친딸이라는 것도, 그 딸이 날 미워한다는 것도, 잘해. 착한 애야. 거짓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거울을 봤죠.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머리는 더 하얘졌고, 이게 벌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30년 전 딸을 버린 벌. 며느리로 온 딸한테 미움받는 것. 참아야지. 이게 내가 받을 벌이니까. 그렇게 자신을 달랬어요. 하지만 가슴은 계속 아팠죠. 어느 날, 민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와. 할 얘기 있어. 무슨 일인데? 와서 들어. 불안했어요. 가슴이. 민우 집에 갔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지연이가 문을 열었어요. 이상했어요. 표정이 밝았거든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들어갔죠. 민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엄마, 앉아. 앉았어요. 무슨 일인데? 민우가 지연이 손을 잡았어요. 우리 여행 가기로 했어. 여행? 응, 유럽으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얼마나? 한 달. 한 달. 그렇구나. 엄마 좋지? 응. 좋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웠죠. 한 달 동안 혼자. 민우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기 가볼 거야. 이탈리아, 예쁘네. 프랑스도 가고 스페인도. 그래, 좋겠다. 한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용기를 냈죠.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민우 얼굴이 굳었어요. 지연이도, 엄마, 엄마도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구나. 평생 한 번도 못 가봤잖니. 민우가 지연이를 쳐다봤어요. 지연이 입술이 굳어 있었죠. 어머니, 지연이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게 신혼여행 연장 개념이라서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지연이가 민우를 봤어요. 민우가 말했죠. 엄마, 우리 여행인데 좀. 알았어.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지연아, 민우가 말렸지만 지연이는 계속했죠. 어머니 모시고 가면 저희가 너무 불편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불편하다. 그 말이 귀에 박혔죠. 여행은 저희끼리 하고 싶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리고 결정타가 왔죠. 어머니, 솔직히 지연이가 숨을 들이쉬었어요. 짐이에요. 짐. 시간이 멈췄어요. 짐.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 있었어요. 뭐, 어머니 모시고 다니면 저희가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지연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민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개의치 않았죠. 오빠도 알잖아요. 어머니 모시면 우리 여행 제대로 못한다고.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게 인정이었죠. 나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짐,
내가 짐이래요. 30년 전에 버린 내 딸이 나한테 짐이라고 했어요. 알았어.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나는 안 갈게. 너희끼리 잘 다녀와.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연이가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 나갈게. 일어났어요. 엄마, 저녁은 아니야. 문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죠. 손이 떨렸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죠. 숨이 가빠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짐, 나를 짐이라고.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울었어요. 소리내서 한참을 짐이라고 했어. 내 딸이 나한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요. 딸을 버린 죄. 그 딸이 돌아왔을 때 기뻤어요. 비록 며느리로 왔지만 이제라도 잘해주자. 엄마로서 못해준 걸 보상하자. 그렇게 살았는데 짐이래요. 밤이 됐어요.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봤죠. 짐.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새벽이 밝았어요.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 결심했어요. 그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민우한테 전화가 왔었죠.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어요. 엄마, 저번엔 미안해. 지연이가 좀 심했어. 읽기만 했어요. 답장은 안 했죠.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민우가 서 있었어요. 지연이도 함께. 엄마, 말없이 비켜섰어요. 들어왔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나도 맞은편에 앉았죠. 침묵이 흘렀어요. 민우가 가방에서 뭔가 꺼냈어요. 종이였어요. 식탁 위에 펼쳤죠. 팸플릿. 실버타운 행복요양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요양원. 이게 뭐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여행 가는 동안 여기 계시면 어떨까 해서. 팸플릿을 봤어요. 깨끗한 시설 사진. 웃고 있는 노인들. 하지만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여행 가는 동안 나를 여기에? 지연이가 말했어요. 차갑게. 어머니, 여기 시설 정말 좋대요. 손이 떨렸어요. 한 달만 계시면 돼요. 저희 다녀오면 바로 모셔올게요. 한 달. 요양원에 한 달. 저희 없는데 집에 혼자 계시면 불안하시잖아요. 불안한 건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버림받는다는 느낌이었죠. 팸플릿을 만졌어요. 사진들이 보였어요. 노인들이 식사하는 모습, TV 보는 모습,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여기 보세요. 어머니, 식사도 잘 나오고 지연이가 가리켰어요. 프로그램도 많고요. 하지만 듣고 있지 않았어요. 무릎 위에 놓인 내 손만 봤죠. 주름투성이 손. 이 손으로 민우를 키웠어요. 이 손으로 식당 일을 했고, 이 손으로 지연이한테 반찬을 만들어줬죠. 이제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민우가 불렀어요. 고개를 들었죠. 민우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표정. 하지만 말은 안 하는. 한 달? 응, 한 달만. 그래야. 아니, 엄마, 우리도 마음 편하게 여행하고 싶어. 마음 편하게. 내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팸플릿을 다시 봤어요. 실버타운 행복요양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지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친구도 생기고 좋을 거예요. 친구,
필요한 건 친구가 아니었어요. 가족이었죠. 하지만 가족이 나를 보내려 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가시면 돼요. 제가 짐 싸드릴게요. 지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이것저것 챙기시면 피곤하시잖아요. 피곤한 건 짐 싸는 게 아니었어요. 이 상황이었죠. 민우가 물었어요. 엄마 어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싫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민우는 지연이 편이에요. 항상 그랬죠. 알았어. 정말? 응. 민우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이는 무표정했고, 그럼 다음 주에 제가 모셔올게요. 그래.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엄마, 우리 갈게. 응.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죠. 팸플릿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집어들었어요. 펼쳤죠. 사진들이 보였어요. 노인들의 얼굴. 웃고는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나도 저렇게 될까요? 웃지만 슬픈 눈으로 팸플릿을 구겼어요. 던져버렸죠. 바닥에 떨어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짐. 그 말이 또 떠올랐어요. 짐이니까 요양원에 보내는 거겠죠. 한 달 동안. 아니, 어쩌면 영원히. 그날 밤, 서랍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 종이 두 장이 있었죠. 하나는 입양 서류, 하나는 DNA 검사 결과. 꺼냈어요. 두 손에 하나씩 들었죠. 30년의 비밀. 말해야겠어.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출발 전날이었어요. 민우한테 전화가 왔죠. 엄마,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자. 그래. 마지막 식사. 저녁 6시. 민우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지연이가 문을 열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갔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민우가 앉아 있었죠. 엄마, 앉아. 앉았어요. 손자 서준이도 있었어요. 할머니, 그래, 서준아. 밥을 먹기 시작했죠. 젓가락을 들었어요. 반찬을 집었지만 맛이 없었어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양원 짐은 제가 다 쌌어요. 그래, 많이 안 챙기셨어도 돼요. 거기 다 있대요.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우가 말했어요. 엄마, 한 달 금방 가? 우리 여행 다녀와서 바로 모시러 갈게. 정말 그럴까요? 한 달 후에 정말 데리러 올까요? 아니면 그냥 거기 두고 갈까요? 할머니, 저 할머니 보러 갈게요. 서준이가 말했어요. 그래. 겨우 대답했어요. 식사가 끝났어요. 설거지를 하러 일어나려는데 지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계세요. 제가 할게요. 주방으로 갔죠. 민우와 서준이도 방으로 들어갔어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았죠. 창밖을 봤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요양원에 가요. 그리고 민우와 지연이는 유럽으로 떠나죠. 한 달 동안. 아니, 속으로 말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죠. DNA 검사 결과. 오늘 아침에 넣어둔 거예요. 만졌어요. 손이 떨렸죠. 내일 말한다. 확실히 결심했어요. 민우가 나왔어요. 엄마 집에 모셔다 줄까? 아니야, 택시 탈게. 그래. 응. 일어났어요. 나갈게. 엄마 내일 공항에서 봐. 응. 공항. 거기서 말할 거예요. 모든 걸. 현관으로 갔죠. 신발을 신었어요. 지연이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쳐다봤어요. 차가운 눈빛. 30년 전에 버린 내 딸. 그래. 문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거울에 비친 내 얼굴. 늙고 지친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결연한 눈빛. 집에 돌아왔어요. 짐을 챙겼어요. 많지 않았죠.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서류 봉투, DNA 검사 결과, 가방에 넣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봤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30년의 비밀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참을 수 없었어요. 새벽이 밝았어요.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죠. 거울을 봤어요. 오늘 말한다. 나한테 말했어요. 넌 내가 버린 딸이라고, 짐이라고 한 사람이 네 친엄마였다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확고했죠. 가방을 들었어요. 문을 나섰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 하지만 나한테는 모든 게 끝나는 날이었죠. 아니, 시작되는 날일지도. 공항이 보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곧 인천공항이었어요. 사람들로 붐볐죠. 여행 가는 사람들, 배웅 나온 사람들. 나는 3층 출국장 앞에 서 있었어요. 가방을 든 채로 민우와 지연이가 보였어요. 카트를 끌고 오고 있었죠. 엄마, 민우가 손을 흔들었어요. 다가갔어요. 왔어? 응. 엄마는 언제 왔어? 조금 전에. 지연이가 옆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죠. 어머니, 요양원은 제가 전화해뒀어요. 도착하시면 연락 오실 거예요. 그래. 민우가 시계를 봤어요. 우리 체크인 해야 해. 카운터로 갔죠. 나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여권을 내밀고, 짐을 붙이고, 탑승권을 받았어요. 자, 끝났다. 민우가 웃었어요. 지연이도 웃었죠.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우리 들어가야 해. 출국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나도 따라갔죠. 게이트 앞. 엄마, 여기서 헤어지자. 한 달 후에 봐. 건강해. 민우가 나를 안았어요. 등을 토닥였죠. 엄마, 사랑해. 그래. 민우가 물러났어요. 지연이가 서 있었죠. 어머니, 다녀올게요. 인사만 했어요. 앉지도 않고 두 사람이 돌아서려고 했어요. 잠깐 목소리가 나왔어요. 민우가 돌아봤어요. 왜, 엄마? 지연아. 지연이가 쳐다봤어요. 짜증 섞인 얼굴. 네, 할 말이 있어. 어머니, 지금요? 비행기 시간이. 5분만. 어머니, 제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가 지연이를 봤어요. 그래, 5분만 들어보자. 옆으로 비켜섰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나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30년 전 이야기야. 네, 30년 전에. 손이 떨렸어요. 나는 딸을 하나 낳았어. 민우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들어봐. 계속 말했어요. 42살 때였어. 남편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 아이를 가졌어. 엄마, 병원에서 나왔어. 혼자.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갓난아기였어. 작고 빨갛고. 지연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발을 봤어. 왼쪽 발목에 작은 점이 있었지. 지연이 얼굴이 변했어요. 까만 점. 파탈만한 크기. 어머니, 지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자리에서 입양을 보냈어. 19XX 년 X월 X일. 은빛병원에서. 그만하세요. 3년 전 민우가 너를 데려왔을 때 처음 봤어. 그 점을.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DNA 검사를 했어. 몰래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99.9% 종이를 펼쳤죠. 넌 지연이를 똑바로 봤어요. 넌 내가 버린 딸이야, 지연아. 지연이가 비틀거렸어요. 민우가 붙잡았죠. 엄마, 이게 무슨... 30년을 숨기고 살았어.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로 왔을 때 알았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지. 어머니,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민우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거짓말이에요. 잘해주려고 했어. 엄마로서 못해준 걸 보상하려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근데 넌 날 짐이라고 했어.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짐이라고. 손이 떨렸어요. 30년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매일 밤 울면서 어머니, 제발. 넌 내가 버린 딸이야. 그리고 숨을 들이쉬었어요. 짐이라고 한 사람이 네 친엄마였어. 지연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울기 시작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민우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엄마, 이게... 미안해, 민우야. 너한테도 미안해. 민우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 지연이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오열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30년. 다시 말했어요. 30년 숨겼어. 근데 네가 날 짐이라 했을 때 목이 메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증거야. 민우가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맞죠? 친자 확률 99.9%. 그 글씨를 하느님, 민우가 주저앉았어요. 지연이 옆에 두 사람이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나는 서 있었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알았지? 목소리가 잠겼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여행은 취소됐죠. 당연히 그날 공항에서 지연이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구급차가 왔었어요. 과호흡 증세. 병원에 실려갔죠. 나는 혼자 집에 돌아왔어요. 그 후로 연락이 없었어요. 민우한테도, 지연이한테도. 2주가 지났을 때 민우가 한 번 왔었어요. 문을 두드렸죠. 열지 않았어요. 엄마, 나야. 문 밖에서 민우 목소리. 문 좀 열어줘. 열지 않았어요.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3주째 서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울고 있었어요. 그래, 서준아. 할머니, 우리 가족이, 미안해. 할머니,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었죠. 4주째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지연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들어와. 지연이가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았죠.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 어머니, 지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천천히 말해. 정말 몰랐어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아니, 엄마, 내가 말했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 얼굴. 엄마, 그 말이 나오자 나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 지연이가 또 불렀어요.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살았지. 그냥. 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 네가 몰랐으니까. 아니에요.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알았어도 그러면 안 됐어요.
짐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됐어요. 울음이 터졌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일어나서 다가갔어요. 지연이를 안았죠. 30년 만에 내 딸을 괜찮아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괜찮아. 지연이가 내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천천히 생각해. 민우 오빠는 민우도 시간이 필요해. 우리 이제 모르겠어. 나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말했어. 이제 너희가 결정할 차례야.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지연이는 오래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눴죠. 30년 전 일, 지연이 어린 시절, 양부모님 이야기, 사랑받고 자랐어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양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다행이다. 근데 항상 궁금했어요. 친엄마가 누군지, 왜 날 버렸는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비겁해서 겨우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비겁해서. 지연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두 손이 맞잡혔어요. 저녁이 됐어요. 지연이가 일어났죠. 이만 갈게요. 그래, 다시 와도 돼요? 물론이지. 문까지 바래다 줬어요. 지연아, 네, 사랑해. 처음 하는 말이었어요. 지연이가 울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엄마,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엄마와 딸로 쉽지 않을 거예요. 민우와 지연이의 관계도 우리 가족도 모두 다시 만들어가야 해요. 하지만 이제 거짓말은 없어요. 진실 속에서 살 수 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우였어요. 엄마, 그래, 민우야. 나 갈게 지금. 그래. 와.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죠. 민우가 서 있었어요. 야윈 얼굴. 들어와. 민우가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았죠. 엄마, 미안해, 민우야. 아니에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30년 동안 혼자. 민우도 울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얘가 지연이 편만 들어서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엄마를 짐 취급하게 해서. 됐어. 이제 됐어. 민우를 안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 그날 밤 민우와 오래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함께 찾아가기로 했죠. 민우가 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봤어요. 30년을 숨기고 살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짐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말했죠. 공항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넌 내가 버린 딸이야. 그 순간 30년의 무게가 내려갔어요. 쉽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하지만 이제 진실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엄마와 딸로. 진짜로.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왔어요.